1장.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의 정체. 안녕하세요. 마음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걱정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내일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걱정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마치 걱정이 우리 인생의 일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걱정하는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먼저 보고 가슴 졸이는 것처럼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당신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걱정했던 것들은 오늘 실제로 일어났나요? 아마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공포 영화는 오늘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태고의 인류가 사바나에 살 때 우리의 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숲에서 사자의 자국이 보이면 그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도망쳤어요. 그 능력이 우리 인류를 보존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오래된 프로그래밍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위험을 상상하고 없는 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근심과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레이시가 10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65일 중 약 310일을 저 쓸데없는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15%는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의 행동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깨달음이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 존재하는 현재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한번 박히면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장. 걱정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다. 당신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날은 언제였나요? 그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죠?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나는 불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건가요? 결국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타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뒤얽혀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해봅시다. 이 프로젝트를 왜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면
나의 평가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왜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해봅시다. 왜 밤잠을 설칠까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나의 생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나는 불충분하다는 깊은 신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 정확히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강박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을 펼쳐보세요. 움켜쥔 주먹보다 훨씬 가볍지 않나요? 움켜쥔 주먹은 힘이 들어갑니다. 팔이 떨립니다. 어깨가 경직됩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걱정과 불안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면접 질문 연습, 자료 정리,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입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당신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당신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는 것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입니다. 3장. 호흡의 마법.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다. 현명한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쳤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의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 차가운 감각. 그 호흡이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갈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쉴 때 그 이완감을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만으로도 10가지 오염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마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진정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경계는 두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입니다. 걱정할 때 우리의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피가 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망쳐야 할 때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우리는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흡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 안의 진정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심박수가 정상화됩니다. 호흡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잠깐 멈추세요. 들인 숨을 조금 멈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신체는 이완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더 길게 합니다. 마치 바람이 새어나가듯이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5회에서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을 하면 당신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사라집니다. 오직 이 호흡만 남습니다. 이 흡입과 호출만 남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시도해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침대 위에서 밤새 뜬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이 호흡 명상은 당신을 현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오직 지금만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입니다. 이 호흡 명상을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딴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갈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일주일 계속하면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4장. 걱정이 찾아올 때 당신이 해야 할 일.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걱정의 감정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때때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산 위에 있고 불쑥 구름이 껴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나요? 산은 구름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을 덮으려고 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왔다가 갑니다. 겨울의 구름이 항상 하늘을 뒤덮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 날은 구름이 있고 어떤 날은 구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도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감정과 생각은 그 위를 떠다니는 구름일 뿐입니다. 걱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 내가 또 쓸데없이 걱정하네라고 자책하면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요. 당신은 자책의 층을 또 추가하는 것입니다. 걱정 위에 자책이 쌓입니다. 고통 위에 죄책감이 쌓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는 걱정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것도 정상이다.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둘째, 그 감정을 관찰하세요. 마치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지금 나는 걱정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내 호흡이 빨라졌다. 내 손가락이 떨린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마치 날씨를 보듯이. 셋째, 그 감정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인가?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면접을 미리 진행할 수 있나요? 면접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아니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접 시간까지 오직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활용하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행동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변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현자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해방시켜 줄까요? 당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행동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세요. 이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5장.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더할 것도 빼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잘 되어야 한다고 강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선물해준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뇌는 이 순간에도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지 않나요? 기쁨, 슬픔, 사랑, 공포, 분노, 놀람. 당신은 이 모든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더 벌어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더 예뻐져야 해. 더 똑똑해져야 해.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만든 시스템일 뿐입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벌면 사회는 1000만 원을 벌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을 벌면 1억 원을 벌라고 말합니다. 1억 원을 벌면 10억 원을 벌라고 말합니다. 이 끝없는 경주에서는 절대로 도착점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장처럼 보이려고 하면 회장처럼 보이라고 말합니다. 회장처럼 보이면 정치인처럼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끝없는 상향 비교에서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성을 갖고 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 안에 이미 평온함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세요. 매일 저녁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세요.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관찰하고 손 놓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모든 실패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모든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밝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마음연과 함께한 오늘 어떠셨나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연을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